데카메론, 암사슴이라고 불린 베리톨라 부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페데리고 2세가 죽고 만프레디가 시칠리아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측근으로 아리게토 카페체라는 귀족이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고 부인인 베리톨라 카라치올라라도 나폴리 태생의 귀족 부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리토는 시칠리아 섬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샤를르 1세가 베네벤토 싸움에서 만프레디 군을 격파하여 그를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시칠리아 섬 사람들은 조정에 충성심을 품고 있지 않아 온 섬이 샤를르 왕에게 저항했고 아리게토는 새삼스레 국왕의 적을 섬길 생각이 없었으므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칠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져 그는 친구들 및 만프레디 왕의 신하들과 함께 투옥되어 샤를르 왕 측에 인도되었고 시칠리아 섬은 샤를르 왕의 영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리톨라 부인은 너무나 심하게 사태가 급변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주스프레디라는 8살 먹은 남자아이만을 데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가엾게도 임신한 몸으로 조그마한 배를 타고 리파리로 가서 난을 피했는데 그곳에서 다시 사내아이 하나를 낳아 스카치아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모를 채용해 나폴리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뜻밖에도 나폴리에 가는 배가 강풍에 밀려 폰초섬에 표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리톨라 부인은 조그마한 만으로 들어가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부인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섬에 올라갔지만 외딴 장소를 발견하고 혼자 남편 아리게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는 해적선이 습격해 와서 해안에 있던 사람들을 깡그리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베리톨라 부인은 외진 곳에서 슬픈 생각에 잠겨있다 아이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으려고 바닷가에 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놀랐지만 앞바다를 바라보니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갤리선 한 척이 조그만 배를 끌고 가는 것이 보여 부인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까지 잃어버린 것을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가엾게도 부인은 외톨이로 남아 모래 위에 까무러치고 말았고 겨우 깨어나 일과처럼 찾아가서 한탄하던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불안과 슬픔에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새 새날이 밝았는데 울면서 여러 생각에 잠겨 있는데 뜻밖의 한 마리의 암사슴이 눈에 띄었습니다. 암사슴은 가까운 동굴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와서 숲 쪽으로 모습을 감추었는데 그녀가 일어나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 그날 낳은 듯한 2마리의 아기 사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나왔으므로 자기 가슴을 아기 사슴의 입에 갖다 대보았는데 아기 사슴이 싫어하지 않아 그녀는 마치 어미처럼 젖을 먹였습니다. 그때부터 아기 사슴은 어미와 그녀를 구별하지 않게 되었고 그녀는 인적 없는 곳에서 친구가 생긴 듯한 기분이 들어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귀부인은 그만 마치 야생 동물처럼 되어버렸는데 몇 달이 지났을 때 바닷가에 똑같이 폭풍우를 만난 피사의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이 배에는 말레스피니 후작 일족인 쿠라도라는 귀족과 용기 있고 신앙심이 두터운 부인이 타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톨리아 왕국안의 성지를 순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쿠라도는 무료에서 아내와 하인들과 함께 개를 데리고 섬 안으로 산책을 나섰는데 베리톨라 부인이 사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쿠라도의 개들이 2마리의 새끼 사슴을 발견하고 쫓기 시작했습니다. 개에게 쫓긴 새끼 사슴은 베리톨라 부인이 있는 동굴로 뛰어들었고 개를 따라온 쿠라도 부처가 나타나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들보다 더 놀란 것은 베리톨라 부인 쪽이었습니다. 쿠라도는 그녀에게 누구이며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정중하게 물었고 베리톨라 부인은 자기의 신분과 겪은 불운과 이곳에서 살고자 작정했던 미개한 생활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리게토 카페체를 잘 알고 있었던 쿠라도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로 하고 베리톨라 부인은 함께 배에 올랐는데 선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라 암사슴이란 의미의 카브리 우올라라고 불렀습니다. 마침 바람이 알맞게 불어 배는 마그라 항구에 닿았고 상륙해 쿠라도의 저택에 가서 쿠라도 부인의 시중을 들면서 귀여운 사슴들을 아들 삼아 살아갔습니다.
한편 폰초섬에서 베리톨라 부인이 타고 온 배를 약탈했던 해적들은 사로잡은 사람들과 제노바로 가서 수확물을 나눠 가졌는데 베리톨라 부인의 유모와 두 아이는 스파린 도리아라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자기 집으로 보냈는데 유모는 가난했지만 영리하고 눈치 빠른 여자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겠는가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다 두 아이의 정체가 드러나면 귀찮은 일이 생기겠다고 판단해 큰 아이의 이름을 잔노토 디 프로치다로 바꾸고 주위 사람들이 물으면 자기 아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주스 프레디에게는 이름을 바꾼 까닭을 일러주고 정체가 밝혀지면 위험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며 몇 번이나 되풀이해 새 이름을 익히게 했습니다. 주스 프레디는 영리한 아이라서 유모의 당부를 그대로 지켰는데 이렇게 두 아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머슴으로 혹사당하면서 스파린 집에서 유모와 함께 2년을 참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잔노토는 16살이 되자 하인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품이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머슴 생활이 싫어 스파린의 집을 뛰쳐나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갤리선을 탔습니다. 그 후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스파린 집을 떠난 지 3, 4년쯤 지나니 체격도 당당한 미남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나 샤를르 왕 때문에 감옥에 갇혀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루니지아나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쿠라도의 집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는데 쿠라도 부인 밑에 있는 생모와 얼굴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머니인 줄 알 도리가 없었고 어머니도 아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편 잔노토가 쿠라도 집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스피나라는 쿠라도의 외동딸이 남편 니콜로 다 그리냐노와 사별하고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귀여운 겨우 16살을 조금 넘었을 뿐인 젊은 여인이었는데 이따금 잔노토를 응시하였고 그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에 빠지고 말았는데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져서 그만 조심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숲속의 좁은 장소에서 사랑의 즐거움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먼저 어머니에게 이어 쿠라도에게 현장을 들켜 두 사람은 몹시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쿠라도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슬퍼하면서 세 사람의 종자에게 두 사람을 붙잡아 꽁꽁 묶어 저택으로 끌고 가게 했고 노여움과 슬픔으로 두 사람에게 창피를 준 다음 사형에 처해 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쿠라도의 부인은 어머니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남편 앞에 달려가 두 사람을 따로 감옥에 쳐넣어 괴로움을 맛보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두터운 아내가 열심히 조리 있게 설득을 한 끝에 남편도 생각을 바꾸어 두 사람을 따로 가두어 엄중히 감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무튼 이렇게 잔노토와 딸 스피나는 쿠라도가 아예 관심도 보여주지 않은 가운데 슬픈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는데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피에로 다 나오나 왕이 잔디 프로치다와 밀약을 맺고 시칠리아에 반란을 일으켜 샤를르 왕에게서 섬을 탈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기벨리노당이었던 쿠라도를 매우 기쁘게 했는데 이 소식을 옥지기한테서 들은 잔노토는 큰 한숨을 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슬프구나.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오직 그것만 바라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헤매는 동안에 벌써 14년이 흘러버렸구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바랄 수 없는 죽지 않으면 나가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지금에야 겨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이야기를 들은 옥지기는 그에게 자세한 내용을 듣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쿠라도에게 달려가고 했는데 쿠라도는 베리톨라 부인을 찾아가 아리게토와의 사이에 주스프레디라는 사내 아이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와의 사이에 난 두 아들 가운데 큰애가 살아있으면 그런 이름이고 나이는 22살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쿠라도는 그 청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딸을 그에게 아내로 주면 큰 자비를 베푸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의 수치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쿠라도는 주스프레디를 불러 그녀의 딸을 부인으로 주겠으니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했는데 쿠라도의 그런 제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승낙을 했습니다.
쿠라도는 주저할 것도 없이 즉시 스피나를 비밀리에 데려오라고 하인에게 일렀고 두 사람은 쿠라도 앞에서 서로의 동의 아래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이제는 두 사람의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주어도 좋을 때라고 생각해 부인과 베리톨라를 불러 사실을 밝히고 두 사람을 결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훌륭한 옷을 주스프레디에게 입히고 두 부인을 불렀는데 베리톨라 부인은 자세히 주스프레디를 들여다보니 아들의 어릴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에 매달렸고 모친으로서의 깊은 애정과 넘치는 기쁨으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들의 품 안에서 죽은 듯이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즐겁고 다정한 인사를 나누었고 주위 사람들도 기쁨과 축하의 말을 해주었고 서로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스프레디는 쿠라도가 맺어준 결혼을 무척 기뻐하면서 또 그가 이미 친구들에게도 알려놓았고 훌륭한 피로연을 열도록 지시해둔 것을 알고는 말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생을 불러주셔서 어머님과 저의 피로연을 더 한층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뿐입니다. 동생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적 시절에 저와 동생을 붙잡아 간 과스파린 도리아 씨 댁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사람을 시칠리아에 보내셔서 저의 아버지 아리게토가 아직 살아 계시는지 아니면 벌써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라도는 주스프레디의 부탁을 회의 승낙해 믿을 만한 사람들을 제노바와 시칠리아에 보내 경위를 차례대로 말하고 동생 스카치아또와 유모를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스파리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놀랐는데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결과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나 나빴던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또 아리게토가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가를 알자 11살 난 자기의 귀여운 딸에게 막대한 지참금을 딸려 스카치아토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아리게토에 관해 기쁜 소식도 전해짰는데 아리게토는 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카타니아에서 투옥되었으나 경노한 섬 사람들이 감옥에 몰려와 옥지기들을 죽이고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휘관으로 내세워 프랑스인 토벌을 시작해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기 때문에 피에트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왕은 그의 전 재산과 명예를 되찾아주어 훌륭한 지위와 처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게토가 행방불명이었던 부인과 아들의 소식을 듣고 부인과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부하 귀족들을 태운 소형 쾌속선까지 내주어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라도는 친구들을 데리고 베리톨라 부인과 주스프레디를 데려가러 오는 귀족들을 마중 나가 반가이 맞이하고는 아직도 잔치가 절반도 치러지지 않은 회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쿠라도는 여러 날 동안 신랑과 귀족들과 친척 친구들을 위해 잔치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을 불러서 축하연을 베풀어 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베리톨라 부인과 주스프레디와 그 밖의 사람들은 쿠라도와 그 부인과 과스파린에게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스피나를 데리고 시칠리아로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팔레르모에서 아리게토는 부인과 아들들을 맞이했고 그 땅에서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암사슴이라고 불린 베리톨라 부인의 파란만장한 인생사였습니다.